고상이라라는 말이 있었죠. 시리고상이라라고 하는 것이 천택리께 어디냐면은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천택리께는 10번째에다가 마지막 여서니까 60괴잖아요. 그 60효째. 60표 때 시리고상이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풍직관계가 몇 번째, 몇 번 효죠, 이게? 풍직관계가 20번째잖아요. 그죠? 20번째 괴잖아요. 그러니까 20번째 괴 가장 끝이 뭐예요? 관기생이잖아요. 그죠? 관기생이다. 그 120효거든요. 그러니까 관기생이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주천 하는 거고, 이것도 다시 일주천에 또 다시 한번 돌고 돌았을 때, 그 도는 것을 한번 더 봐라 이 소리예요. 그 네가 밟아온 자체를 쭉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자가 시리고상 얘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관기생이라고 하는 그 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라는데, 그건 어법 문제가 아니라 실은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또 돌고 했을 때마다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한번 쭉 보는 건데, 이것도 천문역법으로도 그래서 이리저리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문제는 이제 천문역법하고는 웬만큼만 연결시켜야지 너무 그쪽으로만 빠지면은 이른바 유학에서 얘기하는 주역의 의미가 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적절히 지금 제가 잘못 흘러가면은 이게 본질은 없어지고 이른바 객들만 남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서합인데요. 21번째가 되죠. 21번째. 자, 서합계인데, 그러니까 11하고 10 끝나고 나서는 이제 새롭게 크게 시작한다 해서, 그 다음에 지천 택계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거듭거듭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냥 한번 돌고, 다시 한번 쭉 돌아서 지금 내가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처음에는 1부터 10까지 해서 둔몽에서 나라를 쭉 세우는 거죠. 쭉 세워서 옛날 성왕이 자 나라를 잘 들여서 마침내 뭐하냐면 뭐예요? 지천 태평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평한 세상이 비리 쭉 한번 다시 굴러갔죠. 굴러가서 결국은 나중에 고한 세상도 나오고, 그래서 이 종목원 세상, 그래서 가까이 임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그 본 것이 관계죠. 근데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도덕 정치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도덕 정치만을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예, 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형벌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합입니다. 글자 그대로 씹는다 이 소리예요. 깨물서자에다가 그 다음에 합자는 그저 합한다라는 뜻인데 꿀꺽 삼킨다. 깨물어서 음식을 깨물어서 우리가 속 넘길 정도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꿀꺽하고 삼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깨물어서 그 다음에 꿀꺽 삼킨다 이런 뜻인데, 저 괴를 보기 전에 앞서서 나중에 27번째인가요? 살래 이괴가 되는 거죠. 살래 이괴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자, 살래 이괴는 바로 턱을 뜻합니다. 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신하신자 옆에 있는 것은 두 입 사이, 입이 벌리면은 속으로 또 혓바닥이 하나 걸려 있는 거죠. 그 혓바닥이고, 자, 머리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턱 이자입니다. 이것이 턱이 되고, 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씹는 것이죠. 그러니까 턱인데 입 자체인데, 그걸 입이라 하지 않고 턱이라고 하는 것은, 입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자, 윗턱이 있고 아래턱이 있습니다. 한번 아그작 예쁘게 해보세요. 얘기를 하건 음식물을 썩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아래턱이죠. 그래서 윗턱은 가만히 그쳐 있죠. 그래서 산귀입니다. 가만히 그쳐 있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아래턱입니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뭐 근취조물, 원취조물이랄 때 항상 물건들을 늘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뇌라고 하는 것은 자, 움직이는 거죠. 자, 움직여서 그 다음에 그래서 요 형태가 바로 턱이다라는 소리죠. 막혀 있죠. 윗턱에 윗입술, 아래턱에 아랫입술, 이렇게 해서 턱에 턱뼈로 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막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빨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우리가 이빨이다라고 할 때 이빨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이 속에 있는 이빨을 표현한 거죠. 턱 속에 있는 이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빨이라고 하면 윗턱은 그쳐져 있는 거죠. 윗턱이 그쳐져 있는데, 자, 글자는 이렇게 썼지만 실은 뭐냐면 입 안에는, 그죠? 입 안에 이빨들이 있죠? 이빨들이 있고 턱이 있죠? 턱을 중심으로 해서 윗이빨, 입 다물어 보세요. 이 이빨 사이로
저기 만약에 그저 혓바닥이 그 사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윗니빨, 아랫니빨. 치음이라라고 할 때 우리 시옷자 그대로 쓰잖아요. 아래 한글에서도 금, 그죠? 치는 이빨은 금에 해당되고, 치라고 할 때 치음할 때 치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옷입니다. 우리말로도 이게 거의 같아요. 그죠? 뜻글자하고, 그래서 우리말 소리글자하고 채용 표류를 이룬다라는 건데, 자, 이빨을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입 속에 윗니빨, 아랫니빨이 있으면서 입은 항상 뭐냐면은 윗니빨은 그죠? 다물어져 있다라는 의미도 나타나지만 실은 위턱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쳐 있는 것이 되고, 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씹으려면은 자, 이빨이 자, 작은 이빨들이 자, 잘게 부순다라는 이빨은 없어지고 그죠? 잘게 부순다라는 작을 요자로 해서 끊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빨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말들인데요. 자, 이 턱에 그다음에 입안에 그래서 이제 턱으로 모든 걸 씹어가지고 꿀꺽 삼켜야만이 내 몸을 기른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기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자를 쓴 문헌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나이가 몇 살을 100살을 뭐라고 표현하냐 99살 100살을 뭐라 그래요? 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바로 기른다라고 하는 이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때부터는 그죠? 이제 백수를 넘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뭘 못하니까 어린아이 길러주시 기른다라고 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자, 그런데 이 턱 속에 음식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음식물이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음식물이 어디에 있을지. 이게 지금 이빨 관계를 쭉 표현했고 이 사이 혓바닥도 있고 그죠? 아랫니빨. 자, 이빨로 보자면 여기 자 턱뼈다 그러면 아랫니빨, 윗니빨이 되죠. 그럼 음식물은 어디 들어가나요? 음식물에 들어왔다. 어떻게 씹든가요? 이빨 사이인데 그 다음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혓바닥도 있죠. 부들부들한 혓바닥이 있죠. 혓바닥 위로 이빨이 이렇게 들어가니 음식물 들어가죠. 그래 혓바닥에서 이리저리 굴리면서 이빨 사이사이로 옮겨주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턱 위에서 음식물이 요렇게 들어오면은 이것을 이제 요걸 가지고 깨무는 거예요. 윗입, 아랫이빨, 윗이빨을 가지고 여기는 가만히 있고 이게 움직이면서 혓바닥을 놀려가면서 침을 섞어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저 서합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서라라고 하는 말 그러면은 자 서합인데 그래서 요 개가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서라고 할 때 깨물 서자에 보면 글자 참 희한하죠. 어쨌든 이건 입안이니까 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차피 입안에서 씹고 입안에서 삼키는 거니까 자, 다 관계로 이렇게 표현. 이거 전체를 뭐 음이라라고도 표현하고 요 아까 턱 자체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서라라고 할 때 점칠 서자를 썼죠. 아이러니 이거 참 골치 아픈 문제. 왜 서자를 썼을까? 깨물 서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대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진꾀라고 하는 것은 창랑죽이라 그랬습니다. 야 푸른데. 창죽을 표현하고 자 푸른 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서라고 하는 것은 자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 거 이쪽 저쪽을 계속 침을 섞어가면서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무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과 땅 사이 이쪽에 생과 사에 해당되는 거죠. 이 생과 사 죽은 자하고 산 자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서 뭐예요? 혹시라도 이 원한 관계에 있으면 다 풀어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무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섞어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쪽 저쪽을 섞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무가 관장하는 지역은 서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동쪽이 되고 생쪽, 죽은 쪽이 여기에 되는 거죠. 북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방태라고 하는 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쪽 저쪽을 그 다음에 진목이니까 여기서 이 선천팔계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바로 동방진이 되고 선천팔계로 보자면 여기가 서쪽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그 어두운 땅 다시 말해 죽은 자의 땅 여기서부터 이제 죽은 자의 땅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요로 인해서 그자 이쪽 저쪽을 서로 섞어준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자 윗이빨 아랫이빨 쪽으로 해서 계속 이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서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깨물서가 되고 그 다음에 합한다라고 할 때 합의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뚜껑 합자가 되는 거죠.
뚜껑 합자. 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가는 거죠. 뚜껑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그릇 속에 지금 음식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릇이다라는 거는 대나무로 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니까 그릇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음식물이, 그죠? 음식물을 이거를 잘 씹었습니다. 잘 씹으면은 요것이, 그죠?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뚜껑처럼 마치 있는 거죠. 씹으면은 그 다음에 꿀꺽 삼키려면 어떻게 돼? 입은 다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뚜껑 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자, 여기서도 오겠지만은 요거를 속으로 해서 입을 다물어서 꿀꺽 삼킨다라고 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 것자를 쓰고, 자, 이 그릇명자를 써서 뚜껑 합자를 쓰는 것은, 자, 이 삼키려면은 입을 꼭 다물어서 그저 삼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씹는 과정, 씹고 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씹어서 삼켜서 소화가 잘 되는 과정인데요. 자, 이것을 주역에서는 뭘로 표현하면 형벌괴로 표현합니다. 목괴로 표현해요. 형벌괴가 되고, 그냥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바로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에 어긋나서 법에 저촉돼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인데요. 그 과정을 다룬 것은 앞에서 천수 송괴에서 한번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나라의 큰 그저 대용 대법으로서 이런 말에서 제후들을 이리두루 저기 다스리는 것은 바로 송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국가가 이렇게 해서 자 관해서 앞에서부터 저 병든 세상 다시 두루두루 좀 먹었길래 그것을 두루 보고서는 그저 다시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소인배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었죠. 이 소인배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계속 여기를 넘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자들을 씹어야 되겠죠. 잘 씹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같이 동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서합계입니다. 그래서 서합계는 단순한 형벌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씹어서 반성하라라는 의미에서 옥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가둬가지고, 그죠? 가둬가지고 두루 교화를 시키는 거죠. 형벌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밝음으로써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형벌괴에 대해서 자, 주자의 그 전을 한번 봅시다. 전을 보면은 서합은 서괴에 가관이 후에 가히 볼 수 있은 뒤에야 유소합이라. 그래서 가히 합하는 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드시지 대강대강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충분히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관이라고 했지만은 관이라고 하는 것도 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고 스스로 밑에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히 볼 줄 안 뒤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앞에서 나왔던 관방성민이 되겠죠. 관방성민을 하고 난 뒤에야 백성들이 그죠? 두루두루 천하가 합하는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지이 서합이라. 그래서 일단 그래서 잘 깨물어서 합한다라고 하는 서합괴로서 받았느니라. 합이라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합은 합이라. 그죠? 합한다라는 것이고, 기유 가관연후에 이미 가히 본 뒤에야 유내 합지 자야니 이에 와서 합하니. 자, 임금이 와서 두루두루 자 이제 성방관면하면서 설교라 그랬죠. 두루두루 가르침을 쭉 베풀고 교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 참 정치 훌륭하게 잘하는구나 해서 와서 합하는 것이니, 서합은 그저 소위 차관이라. 그래서 서합괴가 이에 관괴 다음하는 바이라. 대신에 또 서라고 하는 것은 깨물설자의 설, 그죠? 이빨로 깨문다라는 겁니다. 이빨로 깨무는 것이니, 합은 합례니. 그래서 그러니까 서는 설야요 합은 합냐니, 구중에 유 물간지하여 입 가운데 물건이 사이에 있어서 설이 후에 깨물고 난 뒤에야 합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때 합한다라고 하는 건 깨물어서 여러 음식물들을 합하는 경우도 되고, 그래서 그래 깨물어서 잘 합해야 속으로 꿀꺽 삼켜야만이 이제 소화가 되는 거니까 두루두루 그래서 교화의 과정으로도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괴 상하 이 강요지 중요하니 괴는 아래 위가 둘 다가 다 위아래에 두 개의 그 강효가 상하로 두 개의 강요가 있으면 두 개의 강요가 있으면서 가운데에 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상하에 요거죠. 여기 위에 꾀 아래 꾀 강이 있고 그죠? 위아래에 다시 말해 초구와 상구 초구와 그 상효의 두 강요가 있고 가운데로 그 다음에 유 부드러워 그죠? 가운데가 부드러워서 외강 중허하니 바깥은 강하고 가운데는 허하니 인이구지 상례라 바로 사람의 턱과 입의 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원래가 정자는 바로 이 신하신자라고 신하신자의 정자가 요 글자죠. 계집 피자도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뭐죠? 신하신 할 때 신하신 가만 있어봐 이자 그 희씨 여자 계집 피라고 할 때도 원칙은 바로 요 글자입니다. 네모 개념보다 하나 쓰고 두 개 정확하게는 요걸로 쓰는 게 바로 원 글자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딱 축약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냥 이렇게 쓰죠. 신하신자 원 글자가 자 이렇게 해서 턱 아래 위로 벌려가면서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원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 구지 상이라 턱과 입의 상이고 중허지 중에 그런데 가운데가 비어 있는 곳에 가운데에 일강효 그러니까 본래는 아까 얘기했던 턱괴 이거죠. 턱괴의 바로 요 상인데 요런 상인데 이 속에 가운데에 중허의 중 그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그 가운데에 중허의 중이라고 하는 건 여기 가운데죠. 중허의 중에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우일강효 그죠? 하나의 그 강효가 그죠? 여기서 하나가 강효가 쫙 와서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강효가 뭐가 되냐 위 이중 유물지 상이라 그래서 턱 속에 물건이 있는 상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 하나가 바로 이 음식물이다라는 겁니다. 구중의 유물즉 입 속에 물건이 있으면 격기 상하하여 그 아래 위가 가로막혀서 부득합하니 담을 수가 없으니 그죠? 담으로도 이때는 그러니까 담은다라는 개념을 넣어서 있죠. 어쨌든 담을 수가 없으니 반드시 뭐 하고 난 뒤에 설지 그죠? 깨물고 난 뒤에 그죠? 깨물면 득합이라 그래서 그 합함을 그죠? 합함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위서합은 그래서 서합이 되고 성인이 이 괴지여 성인이 이 괴지상으로 그 괴의 상으로서 추지어 천하지 사하니 천하의 일들에 대해서 미루셨으니 거기다 다 그 미루어서 거기다 뭐 빗댔으니 제9즉 입에 있으면 위 유물하여 물건이 있음이 되어서 격이 부득합하고 그래서 가로막혀서 서로 아래턱이니까 꽉 다물어지지 못하고 제 천하즉 천하에 있으면 위요 강경혹 참사하여 천하에 이게 있다면은 천하에 그런 뭐 낀 게 있다 그러면은 강하고 그죠 경이다 그러면 뭐죠 딱딱한 거 강경하거나 혹은 그 참남되거나 거짓하거나 그 다음에 사특한 사람들이 있어서 간격어 기간이라 그 사이에 그 다음에 틈 그죠 이 틈이 벌어지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일이 그죠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바로 합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용형법하여 형법을 써서 소즉 징계하고 작으면 그냥 꾸짖어서 경계하고 크면은 주륙하여 징계한다라는 거 뭐 꾸짖고 그 다음에 뭐 감옥에 가두고 크면은 주륙하여 죽여서 이 여거지 연후에 그러한 것들 제거한 뒤에야 천하의 다스림이 득성의라. 그래서 이루어짐을 얻느니라. 이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지성어 일국 일가와 그래서 천하의 일국과 일가에 이르러서
일국 일가와 지어 만사에, 그죠? 지어 만사에 이르기까지 옛날식으로 하면은 지어 일국 일가와 그 다음에 지어 만사히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일국 일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만사에 이르기까지 소위 불화합자 이로써 그저 화합하지 못하는 자는 개유간년이 다 말미암아서 이것이 사이가 있는 것이 그저 간극을 두는 것이니 무간즉 간극이 없다면은 합판이라. 그래서 자꾸 사이질 하는 게 누구예요? 간첩, 세작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에서 가로막는 자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자가 사회를 두루 화합하려고 하는데 계속 새치 혓바닥을 이렇게 놀리면서 화합하지 못한 자가 그 공자가 사고벼슬을 하셨을 때 막 하시고 났을 때 소정묘라라고 하는 이른바 신흥 그룹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이 자들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공자가 바로 그 사고벼슬 하신 지 7일 만인가요? 며칠 만에? 저기 봐 소정묘를 베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간질하는 세력 때문에 그랬더라라는 겁니다. 자, 범천하.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데, 왜냐면은 공자가 두루 지금 노나라가 위태로울 때 삼도성 타파에 들어갔었죠. 삼도성 타파에 들어갔는데 딱 한쪽만 이게 이 동의를 하지 않은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아마 이간질을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공자가 제거했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지 천지지 생과 만물지 성에 천지의 생함과 만물이 이루어짐에 이르러서 개 합의후에 능수하나니 다 합하고 난 뒤에야 능이 마침내 이루어지나니 범 미합자는 무릇 합하지 못한 것은 개유간예라. 다 바로 뭔가 낀 것이 있기 때문이라. 약 군신 부자 친척 붕우지 간에, 그죠? 이 사이에 유이이 원극자는, 그죠? 이 사이에 자꾸 이거를 사이 띄게 하고 벌어지게 하고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사이가 틈이 있는 것은 개 참사 간어 기 간예니 대개가 그저 남을 참소하고 사특하게 하는 자가 그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이니 제거 지즉 이것을 제거한다면 화합의라 화합하리라. 그러므로 간격자는 이 이간질을 하는 자는 천하지 대해야라. 천하의 큰 해침이라. 그러므로 성인께서 관서합지 상하고 바로 이 서합기의 상을 보시고 추지어 천하 만사하여 천하 만사를 여기에 미루어서 개사거 기간격이 합지즉 그래서 다 그 이간질하는 것을 제거하여서 그저 이거 제거하여서 합하게 하였으니 곧 이것이 바로 화차치의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 화합하여서 또 화합하고 또한 다스려지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서합자는 치천하지 대용냐니 서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대용이니 큰 쓰임이니 거천하지 가니 천하의 그 이간질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제임 형벌고로 그죠? 바로 저 형벌에 맡기는 것이므로 괴취 용형위의라. 괴는 그 형벌을 쓰는 것으로서 뜻을 삼았느니라. 형벌을 쓰는 것을 취하여서 뜻을 삼았느니라. 제2체엔 두 가지 체에서는 명조의 위진이 내 용형지 상례라. 그래서 두 개의 체는 위에서 먼저 밝게 비추면서 그래서 권위와 그 위험이 위진이 바로 위진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우레괴가 되는 거죠. 바로 용형의 상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그 군주들 가운데 자신의 이 밝은 덕은 생각하지 않고 그죠? 활의 서합계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밝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밝은 덕을 가지고 두루두루 명명덕해야 되는 겁니다. 천하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거 이간질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요것만 보고서는 자꾸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것은 자 유학에서 주역에서 철저하게 경계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괴상을 보고 이 괴상을 보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문왕이 되겠죠. 문왕이 괴상을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서합은 형하니 이 용옥하니라 그랬습니다. 도대체가 이 관에서 앞에서 이제
20까지, 그죠? 20번째까지 괴가 쭉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간질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나요? 저 아래 세력인가요? 백성들은 항상 따져 묻지 않죠. 어디에요? 요 세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저 이간질한 저 세력들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밝게 보고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력들을 제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잘 보세요. 밝은 덕으로서 나아가는 거죠. 이때 나아가는 것도 어두운 데로 나가는 것이라 진꾀니까 다 두루 밝은 쪽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그 고무진작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왕께서 형통하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저 간첩질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면은 옥을 쓰는 것이, 그런 자에 대해서는 그저 징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유학의 가장 그 최고의 정치라고 하는 건 도지덕, 제지일해가 중요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그래 안 되면은 뭐예요? 도지정하고 제지이형 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뭐만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여전히 시끄럽고 할 경우는 제지이형 하는 것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도지덕, 제지일해 하는 겁니다. 서합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괴 자유형의해라. 바로 괴 스스로에게, 그죠? 괴 자체가, 괴의 자체에 형통한 뜻이 있느니라. 바로 괴 자체에 형통하다라는 것은 불괴하고 밑에 우레께 다 형통한 뜻이 있는 거죠. 일단은 자, 요거 자체가 원형의 형이 되고 그 다음에 크게 형통하다 이건데 역시 이렇게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한 뜻이 있느니라. 천하지사, 천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부득형자는 천하의 일이 형통함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소위니까 그죠. 이로써 형통함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이유간예야니 그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이 있으니 서이 합지즉 이걸 깨물어서 합하면 즉 형통의라. 그래서 형통해지느니라. 이용옥은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서이 합지지 도, 그죠? 깨물어서 합하는 도가 의용 형옥예니 그래서 마땅히 형옥을 쓰는 것이 마땅하니 천하지 간을 비형옥이면 천하의 이간질을 하는 자를 형옥을 하지 아니하면 형옥으로서 하지 아니한다면 하이 거질이요 무엇으로서 제거하겠는가. 그래서 부른 형이 운이용옥자는 그래서 이 형을 쓰는 것이 이롭지 아니하고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은 괴유 명조지 상하니 괴에 바로 밝게 비추는 상이 있으니 이어 형옥예 일세니 그래서 찰옥 옥을 살피는데 이롭다. 옥을 살핀다라는 것은 이건 실제적으로 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률적 판단만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라고 하지 않고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 사람을 가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한지 이걸 분별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체를 구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옥을 잘 살피는 것. 다시 말해서 요거는 찰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판결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삼심재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 찰옥까지의 과정이 바로 이롭기 때문이니 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구치정윈이 바로 뭘 다스리는 거냐면은 저 사람이 여기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 실지 그러했느냐 그 다음에 거짓 그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잘 살펴서 다스리는 것이니 기정즉 그 참을 얻는다면 그 실질을 얻는다면은 뭐를 알게 되냐면 위간지 도하라니 그 사이에 분명히 이간질한 도가 있음을 알게 되나니 그죠. 연후에야 가히 설방여 치형예라. 그래서 방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벌을 그저 잘 이루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니까 해봅시다. 자,
그 설이라고 아니 서라고 하는 것은 설 역시 주자 역시 같은 설이고 합은 합례니 물유 간자는 물건에 그 사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물어서 합지해라. 그죠? 설이 합지해라. 위계 괴대미 상하 양양 그죠? 아래 위로 양이 있고 다시 말해서 초구와 상구 상은 상구가 되고 초구는 아래는 초구 하고 가운데가 비었고 비었으니 바로 이구의 상이고 똑같이 말씀하셨네. 구사의 일양이 간어 기중하니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사이하니 반드시 깨물은 뒤에 필설지 후에 합이라 합하니라 그러므로 위 서합이라 그래서 깨물미 되느니라. 그 점이 당득 형통자나 그 점이 마땅히 형통함을 얻지만은 그 사이가 그저 사이가 있음이라. 그 점은 마땅히 형통함을 얻었으나 그 사이에 지금 형통함이 있으니라. 그러므로 불통이니 설지 합즉 그래서 깨물어서 합하면은 형통하니라. 완전히 깨물어서 합하여야만이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이 삼음 삼양으로 또한 세 음과 세 양 전체가 보면 양이 세 개가 되고 음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삼음과 삼양으로 그래서 뭐 하느냐면은 삼양으로 강유 강과 유가 중반이요 가운데에 반이고 강유가 그 사이에 반하고 맞나요? 강유가 가운데에 반하고 맞아요? 강과 유가 반반이 아니지. 요 사이에 이걸로 나눠지고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강과 유가 사이로 나눠지고 반이라라는 말은 반반인데 그리고 하동상명 아래는 우레께가 되니까 움직이고 위는 불께가 되니까 명하고 그 다음에 아래는 우레가 되니까 하전이고 위는 번개가 되고 전이고 전이라. 본자 익괴 육사지 유상행하여 본래는 자 풍래 익괴에서 왔다 진짜는 이렇게 표현해요. 풍래 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풍래 익괴 육사효 아니요 뭐예요? 풍래 익괴에 풍래 익괴로부터 본래는 풍래 익괴로부터 그죠? 풍래 익괴로부터 왔고 그죠? 그러니까 본자 익괴요 이렇게 되겠죠. 풍래 익괴로부터 왔고 그래 풍래 익괴로부터 육사의 유가 여기 육사의 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여기 나오는 자 풍래 익괴로부터 육사의 유가 왔고니까 다시 말해 풍래 익괴 사이에 보면은 뭐가 구호효가 그죠? 구호효가 와서 여기로 왔고 있죠. 이렇게 되네요. 아닌가? 풍래 익괴 육사의 요거로 보세요. 미안. 요거 자체로 보니까 풍래 익괴 육사의 유가 상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문장. 풍래 익괴 육사의 유가 상행하여니까 요거로 이게 상행하여 이게 먼저 올라가는 거 뭘로 되겠네요. 상행하여 이 지어 오 그리고 이로써 자 오에 이르렀고 그죠? 오에 이르러서 그 중을 얻었으니 시 이것이 음으로써 양에 거쳐 하여서 그 다음에 비록 부당 위나 그래서 옥을 쓰는 것이 이로움을 알 수 있느니라. 너무 지나친 해석이죠. 여기서 자 비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것이 비록 부당 위나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부당 위가 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건 뭐 주자 의견이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부당이지만은 그래서 옥을 쓰는 것이 이로움을 알 수 있느니라. 개 치옥지 도는 대개가 치옥 옥을 다스리는 도는 위엄명 그죠? 위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밝음으로 그 다음에 듣기 중지 위 귀라 그 다음에 그 중을 얻는 것을 귀함으로 삼느니라. 그러므로 서득지자 그래서 점쳐서 얻은 자 유기덕적 그 덕이 있다면
응기점의라. 바로 이 점에 응하느니라. 그래서 사업계를 얻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무슨 뭐 송사에 휘말렸다, 형통하다, 뭐 이렇게 되고 상대방은 뭐 이제 분명히 이게 뭐 상대방의 잘못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공자가 단왈 이중유물일세 왈서합이니 그랬는데 입 속에 턱 속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합이니 서합하여 서합이니 그래서 깨물고 합하여서 그죠? 깨물고 합하여야 형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옥사가 이제 어차피 지금 이게 그 치옥의 괴입니다. 옥을 다스리는 게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인데요. 재판하는 과정인데 최종 재판의 판결은 누가 하느냐면은 여기서 하겠죠. 여기서 하고 지금 옥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관원이잖아요. 그죠? 요 세 사람이 관원이 되고 밑에 있는 두 사람이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3심까지 들어가는데 문제는 옥사가 많다 그러면은 이거는 옥사가 많은 시대,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 법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고 누구나 다 한글을 쓰면서 자 누구나 다 소장 작성할 수가 있죠. 훈민정음에도 보면은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서로 간에 그저 이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을 그저 어여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저 제 뜻을 다 실어 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백성들이 뭐냐면 국가의 송사를 참 많이 냈어요. 예전에 누가 어느 분이 그 쭉 보니까 조선시대만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게 송사가 참 많았다 그럽니다. 한글로 쓰면서 자기 뜻을 쭉 썼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자 무고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무고하게 당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어쨌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래 그 논어에도 한번 나왔죠. 그 증자의 제자였던 누구냐면은 양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양부라는 제자가 마침내 뭐가 됐느냐면은 법무부 장관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옥관 사사가 되는 거죠. 옥관이 됐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뭐뭐뭐 됐습니다 라고 이제 고았겠죠. 옛날엔 사사가 됐어. 사사라 그럽니다. 노나라 때는 사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맹자란다. 증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상실기동 위에 사람이 임금이 자 도를 잃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오래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상실 윗사람이 그 도를 잃은 지가 오래되어서 그 다음에 민산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민산구인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만약에 그 백성들의 그 실지 그죠? 백성들의 그 정이죠. 백성들의 그 실정을 알게 된다면 그죠? 알게 된다면 네가 판결을 잘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네가 저런 자리 됐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러면 애긍이 물흰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애긍 그죠? 그거를 슬퍼하면서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법원 판결을 잘했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백성들이 왜 죄를 지었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죠? 다 그래서 요즘에 뭐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봐준다라고 하는 건데 봐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다 보니까 백성들 범죄는 자꾸 많아지고 뭐 젊은이들이 부부가 돼서 애를 안 낳으니까 뭐라 그래요? 각 회사들은 그저 일찍 잘 퇴근시켜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로 해결될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항상 그 실정을 잘 살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사업계에 앞서서 뭐냐면 관계를 두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 정치를 참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서경에도 보면 다 뭐라 그래요? 그건 전부 다 누구의 죄다? 임금이 나의 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대통령이나 나름대로 권력자들이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말들도 없어졌죠. 없어지고 전부 다 뭐예요? 누구 탓이에요? 전부 다 상대방 탓하기가 참 바쁩니다. 전부 다 내 탓이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데요. 일단 봅시다. 거기에 앞주에 보면은 귀산양시, 아까 단할 하기 전에 앞서서 그거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거기 417쪽. 417쪽에 보면은 귀산양시왈 서합이라라고 하는 것은 재간지 괴하라 그랬죠. 그 이간질 하는 것, 사이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괴이라. 재간하여. 그래서 이간질하는 것을 제거하는데 이 형이 용이라. 그래서 형법, 법으로서 쓰느니라. 그래서 법을 써서 쓰는 것이므로 그래서 이 용혹이라. 그래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치간이 구기 정렬하. 그 이간질을 하는 것을 다스려서 그 실정이 어떠한지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치, 듣기, 정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스려서 그 그죠? 실정을 얻게 되면은 형지, 그것을 법대로 하여서 형지하여야 이 천하복이라. 천하가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불원 이용형, 그래서 이용형이라 라고 하지 않고 왈 이용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융산이씨는 자 서합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그죠? 올해 진괴가 아래하고 그 다음에 불괴인 이괴가 위에 있으니 뇌전은 곧 이전이라. 그죠? 뇌전이라라고 하는 아니에요. 진뢰 이전이라. 다시 말해서 진괴가 우레괴가 되고 이괴는 바로 번괴가 되는 전이니 천지생물에 하늘과 땅이 물건을 내매 내고 그 다음에 유위 조물지 경자하니 물건을 내매 뭐가 있느냐? 그 조물에 물건을 만드는데 단단한 것이 되느니라. 단단한 것이 되니, 그죠? 물건을 만드는 것은 바로 단단한 것이 되는데 필용 전례 격박지 하여. 그래 반드시 그 전과 우레와 번개로서, 다시 말해서 화뢰가 되는 거죠. 그 화뢰로서 그죠? 격박하는 거, 치는 것이 있으니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르릉 꽝꽝 하면서, 우리가 술에 둔께도 그렇죠. 우르릉 꽝꽝 하는 것이 있으니 성인이 천하를 다스림에 위민지 경자, 백성들 가운데 그 단단한 자를 위하여서는 필용 형옥 단죄지라. 그죠? 반드시 형옥을 쓰고 이로써 끊어내서 짓는 것이 단죄하는 것, 끊고 새로 그죠? 이렇게 다시 짓는 것으로서 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서합하여 깨물고 합하여서 이중지 경이라. 그래서 턱 속에 있는 그 단단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니 바로 뇌전이 천하지 경요. 뇌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단단한 것들을 바로 제거하는 것이 되고, 형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경야라. 바로 천하의 도대체가 교화가 안 되는 자들, 그죠? 교화가 안 돼가지고 하는 것, 그 경자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운봉호시왈 범물불합, 그죠? 물건 가운데 합하지 못하는 것은 합하지 못하여서 말미암아 사이가 있는 것이니 필서이 후에, 반드시 깨문 뒤에, 그 다음에 합하느니라. 그 다음에 합의 후에 그래서 형통하니 불활 이용형이 그래서 형벌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지 않고 이용형자라고 했으니 선지 전지 명하고 먼저 그 번개의 밝음으로써 하고 그 다음에 뒤쫓아가서, 그죠? 우레가 쫓아가는 것이라. 뇌지 명은, 그죠? 뇌란다. 전지 명, 우레의 번개의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써 소위 찰옥냐요, 그죠? 옥을 잘 살피는 것이고, 뇌지 위는 우레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써 결옥,
바로 옥을 결단하는 것이니, 그래서 옥을 딱 결단해서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뇌전유시. 그런데 아무 때나 한 것이라 오래나 번개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고, 그러니까 번쩍 먼저 하고 그리고 우르릉 꽝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정치가 먼저 밝아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 공자 제자들 가운데 옥사를 참 잘하는 게 누구였죠? 옥을 잘 결단하는 건 자로였죠. 자로가 그저 비록 송사는 그저 나도 다른 사람과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뭐 나는 아예 송사를 없애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밝은 정치를 먼저 잘 베푸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 뇌전에 때가 있으니 옥지용은 그저 옥을 쓰는 것은 또한 역시 또 때가 있고, 그래 부지여 이중지 유물, 그죠? 이 입속에 물건이 있는데 이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르지 아니하면 뭐 입속에 물건에 강경한 것이 그죠? 있는데 이르지 아니 강경한 것이, 그 다음에 위지간 것까지 해야 되겠네요. 강경한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사이지라 하는 것에 이르지 아니하면 옥기의용아, 옥이 어찌 그저 마땅함을 쓰겠는가. 옥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기명차위, 밝고 또한 위험이 있고, 또 유차중,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저 바로 유고의 임금을 얘기합니다. 유고의 임금이 자 부드러우면서도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다라는 것은 치옥에 도해라. 그죠? 옥을 다스리는 것은 강경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써 하는 것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불려시 이와 같지 아니하면 옥을 어찌 쓰겠는가. 강경 일변도의 정치를 하면은 오히려 다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꽁꽁 다 얼어붙고 오히려 다 문을 닫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본의에 아까 그래서 단에 보면 공자가 이중유물일세, 그죠? 턱 가운데 턱 속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합이라라고 하는, 서합이라는 게라, 턱 속에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씹어서 꿀꺽 삼켜야 하는 것이니, 그래서 씹어서 꿀꺽 삼켜야만이, 그죠? 이렇게 합하여야만이 형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괴체로 괴명을 뜻을 해석했고, 그 다음 문장에 대해서는 자, 이중유물이 서합이 많이 나옵니다. 이중유물이라 그러므로 위서합이고, 그 다음에 유물이라 물건이 있다는 것은 간어 이중즉 물건 턱 사이에 그저 턱 가운데 그저 이 사이 했으니 위해라, 이건 해가 되고, 그래서 서이합지적 깨물어서 합하면은 그 해가 없어지리니 이래야 내 형통예라 고로 서합이 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건안구시왈 한번 볼까요? 자, 이 꾀는 초효와 상효 두 효가 다 양, 기, 간, 그죠? 다 양이고 그 사이에 개 양이라 양이요. 그 사이에 사효가 개, 유, 그죠? 다 음이 있으면 이것은 바로 뭐가 되고 이구의 상이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다 그죠? 이 사효가 음이면은 바로 이구의 상이 되고 턱의 상이고, 서합에는 변육사, 그죠? 서합은 그 육사가 변하여서 위 구사, 다시 말해서 육사가 바로 양이 되어서 그죠? 구사가 되어서 위 바로 이중 유물지 상이라, 턱 속에 물건이 있는 상이 되니라. 그래서 거기 소위, 그래서 그 이른바 물건이라는 것을 제거하여서 거기 소위 물자 합즉, 그래서 합하면 즉 무관의라, 사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왈서합이라. 부 무릇 서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비지 반대니, 서합의 반대가 반대라는 게 뭐죠? 서합의 반대라고 우리가 도전괴죠? 저걸 완전히 다 그대로 뒤집으면은 바로 뭐가 된다? 그 다음에 산화 비괴가 되죠? 다시 말해 몇 번째? 22번째게. 앞쪽과 뒤쪽은 자 음양 짝으로 해서 자 도전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괴가 되니, 그래서 뒤집으면 반대 서합의
서합은 그죠? 그래서 그 무릇 서합은 내 그다음에 비지 반대 그죠? 비괴의 반대이니 개 이중 유 물지 상이라 다 역시 물건 뭐예요? 턱 속에 물건이 있는 상이라. 자 이거 근데 맞지는 않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혓바닥 밑으로는 물건 안 들어가죠. 그죠? 반드시 혓바닥 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거 이제 이게 제대로 보면은 아, 요 부분이 이 학자가 조금 표현이 잘못됐구나 이거 또 판단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서합은 득 이지 하 동즉 서합이라고 하는 것은 턱의 아래가 움직이면은 바로 사의 구 그죠? 다시 말해서 사구라고 구사가 되죠. 구사가 그러니까 네 번째 자리에 있는 그 양이 뭐냐 위경 그죠? 단단함이 되고 비괴인즉 이의 상을 얻으면 그죠? 이의 상이라고 비괴 이는 바로 여기가 역시 그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치고 상에 그치면은 구삼이 단단한 것이 되어서 그치니 하부동즉 여기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가 되는데 하부동측 아래가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무가합리니 그죠? 가에 합하는 이치가 없으니 상지 하동적 위는 그치고 아래가 움직이면 유서이 합지라 그래서 깨물어서 합하는 상이니라. 서합은 형통하고 그리고 이에 형통한 하니 내 서거 강경하여 그죠? 이에 깨물어서 단단한 것을 그 제거하여야 무소 간격이 그죠? 그래서 간격 사이에 그 가로막는 것이 없어져서 저절로 형통해지느니라. 그리고 나서 비켜야 되는데 비켜를 잘못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셨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강유분하고 동의명하고 뇌전이 합의장하고 그 다음까지 읽읍시다. 그 다음에 유득중이 상행하니 수부당이나 이용옥례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강과 유가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밝아지고 그 다음에 우레와 번개가 합하여서 빛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뇌전이 정확하게는 우레 그게 맞겠다. 그 다음에 강유 그 읽어보면서 봅시다. 괴재로서 그죠? 괴의 재질로서 말함이라. 괴의 재질이 강과 음양 강과 유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걸로 가지고 말한 것이고 강효와 유효가 그죠? 양효와 음효가 상간이나 서로 간에 사이했으나 이거는 강요유가 사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자, 강과 유가 이렇게 해서 사이했다라고 그러니까 강 위에 음이 있고 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 사이했다라는 건 구사를 일단 그 기점으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강과 유가 나뉘어서 불상잡하여 서로가 섞이지 아니하여서 위 명변지 상하니 밝게 분별하는 상이 되니 밝게 보면 상이 되니 명변은 찰록지 본예라. 그래서 밝게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옥을 살피는 근본이라. 동의명은 움직여서 박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가 우레께니까 움직이는 것이 되고 윗께는 불께니까 역시 밝은 것이어서 하진 상리하여 기동이 명례라. 그 움직임의 밝음이고 움직임에 밝고 뇌전상합이 장은 우레와 번개가 합하여서 빛나는 것은 뇌진이 뇌요하여 그죠? 우레가 움직이고 번개가 빛나서 상수병연하니 서로가 기다려서 그죠? 서로가 기다려서 아울러서 나타나니 병현하니 이것이 합의장예라. 그 다음에 조여위를 비추면서 또 권위가 있는 것이 병행 아울러서 행하는 것이 바로 용옥지 도예라. 도라 그죠? 옥을 쓰는 도니라. 잘 살펴서 그 다음에 그 권위 위험으로써 이런 말에서 그 뭐죠? 그
죄 지은 자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입니다. 그것이 용옥의 도인이 능조즉 능히 비추면 무소은정이언을 그래서 그 진실 그저 그 본래 실제를 숨기는 바가 없거늘 유위즉 그다음에 권위만 가지고 한다면 막감불례라 오히려 그저 불례하고 아니다 이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불쾌하고 오랫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밝게 비추면은 그죠 우리가 숨기는 뜻이 그죠 그 뜻을 자기 실제 행한 그 실정을 바로 숨기는 바가 없고 거기에다가 또 권위가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감히 두렵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죠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지라라는 거죠. 그만큼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뭐를 판결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느니라. 상기 이상으로 위에서 이미 두 개의 상으로서 다시 말해서 불쾌와 오랫개로서 언기동이 명이라 바로 그 움직임의 발달하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부원 다시 뭐라고 하냐 위조 병용지 의해라. 그래서 다시 뭐냐면은 위엄과 비춤을 아울러서 쓰는 뜻을 가지고 말함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득중이 상행하니 유가 중을 얻어서 이때 유라고 하는 것은 유고효를 말한다 그랬죠. 유고효가 중을 얻고 그 다음에 위에서 행하니 그죠 올라가서 유가 올라가서 요 위에서 행하니입니다. 위에서 행하니 비록 마땅한 자리는 하지만 원래 이 자리가 양자리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런 그저 부드러운 임금이 그냥 밝게만 비추니까 밝게 명명덕하다. 밝은 덕만 있는 사람이고 에이 저 군주 별로 힘도 없는 사람이야. 권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자꾸 그러면서 오히려 임금에 대해서 자꾸 얕보려고 하는 만약에 그런 신하가 있다 그럼 아래에서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럴 때는 그런 자는 확실하게 옥으로서 결단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죠. 유고이 유거중하니 유고가 유로서 음으로서 가운데에 거처하니 위용 유득중지 의라 바로 그 유로서 바로 중을 얻은 뜻이 되느니라. 상행이라 라고 하는 것은 위거존이 거존위요 그죠? 상행이라는 것은 그 존위에 거처하는 것을 이루고 수부당위는 그죠? 수부당이라고 한 것은 뭐냐? 이 유, 거, 오라. 바로 유로서 오에 거처한 것을 이름이라. 위부당. 그래서 부당함이 되는데 이어 용옥자는 그래서 요 옥을 쓰는 것이 이로운 자는 치옥지 도가 그죠? 옥을 다스리는 도가 전강즉 상어 엄포요. 그죠? 이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을 왜 그러느냐? 옥을 다스리는 도가 온전히 오로지 강하기만 하다면 오히려 너무 엄포하는데 그죠? 엄포하는데 다 오히려 다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엄포에 오히려 너무 엄포만 두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그저 내내 엄포만 부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과유증 요즘에 하도 엄포하죠. 유의 임금이 그죠? 엄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죄에 대해서 소유죄를 적용하라 라는 동에서 요새 시끌시끌하잖아요. 저기 뭐야 6.3 사태, 5.3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적용하는 죄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로지 강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엄포에 상하게 되고 그런데 또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부드러우면 어떻게 된다? 싫어 관종 그죠? 오히려 너무 뭐예요? 너그럽고 그 다음에 이 종이다 그러면 이제 쫓아가는 거에만 그죠? 관종에 이를 것이니 에이 뭐 우리 요즘 그게 뭐죠? 가끔 가다가 특사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껏 법원에서 판단해 놓고서는 저 이른바 정치 권력이 자꾸 특사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법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무 관여하는 데서 이렇게 되니 오는 위 용옥지 주요 오는 바로 용옥의 주인이 되고 주장이 되고 이 유처 강적 그래서 유로서 강에 처하면서 득중하였으니 바로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용옥의 마땅함을 얻음이라. 이유 거강이 유로서 강의 거참이 바로 위 용옥이라 하니 바로 이 옥을 쓰는데 이롭다라고 하니 이 강 거유도 그죠? 강으로서 유에 거처하는 것도 바로 이 부하 이렇게 나있죠.
그것도 이롭습니까? 아닙니까? 정자에 아마 제자가 누가 이렇게 물어봤던가 보죠. 그랬더니 왈 강요는 질려요. 강요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탕이고 거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것이니 용유 바로 유를 쓴다는 것은 바로 치옥지 의예라. 바로 옥을 다스리는 마땅함은 아니다. 옥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강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쓴다? 유로서 강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부당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당이나 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마땅하지는 않지만은 너무 강하기만 하면 오히려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히 이것이 이 중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한상주 씨왈 그 밑에 보면은 유고 유중이나 그죠? 유고가 유중이지만은 유로서 부드러 가운데 했긴 했지만 가운데 하여서 유중으로 수부당이나 비록 마땅한 자리기는 아니긴 하지만은 시지 용옥조 이러한 사람이 옥을 쓰는 것을 베푼다면은 무약 유중지 위리의라. 그래서 유중에 이로움이 되는 것만 같지는 못하 되는 것만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뭐라고 해야 되나 유중이 그죠? 유중이 이로움이 되는 것만 같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유중에 혹자가 말하기를 유족이 용옥호와 그럼 유가 그죠? 이 부드러운 사람이 좋게 옥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위 인군 지어 인 이거 반죠. 임금이 되어서 인에 그치고 분리 강단 칭야라. 강으로서만 결단하는 것, 강으로서 결단한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 여기 잘 보면 또 괴상 자체가 여기가 인이 되는 거죠. 인이 되고 위에가 뭐예요? 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지가 되는 거죠. 지는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으로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희는 반드시 이거를 상하관계를 잘 살필 줄 아는 바로 지혜로움도 아울러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단을 칭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귀산양씨 왈 고지초 이건 예기 왕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형옥계에 의거해서 서합계에 의거해서 예기 왕제편에 지금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느냐면은 예기 왕제편에 귀산양시왈 고지치옥은 옛사람들이 옛날에 옥을 다스리는 것은 자 이 옥성 고우 정하고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맨 많지 이건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아마 관리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놈이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봐서 잡아와요? 경찰이 잡아오죠. 그러니까 경찰 관리에 해당돼. 경찰이 가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조서를 작성하겠죠.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 옥성이 되는 거죠. 이 조서를 작성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상급관한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하면 누구한테 먼저 나중에 누구한테 알리죠? 검사한테 그죠? 검사한테 이제 그 지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 다음에 청지정 그 정이다라고 할 때 정옥이라 우리가 보면은 정옥 이 옥사가 바른지 아니야 조서 꾸민 것이 바른지 아니야 이제 판결하는 거니까 그 정옥에게 고하고 그 정옥은 그 바로 이거를 잘 듣고서 그 다음에 잘 듣고서 잘 판단해서 그것이 바른지 청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바른지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이 옥성 옥을 그 다음에 그 송사할 것을 누구한테 보이냐면은 대사고한테 보인다라고 했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게 이제 법원에다가 그죠? 법원에 이 소장을 제출하고 그냥 법원에서 대사고 청지 극목지 하하고 그래서 이제 대사고가 그것을 잘 듣고서 그 다음에 이게 극목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되는 거죠. 이른바 형벌 극목지하 형벌을 내릴 것인지를 잘 듣고서 그 다음에
형벌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극목지하니까 형벌을 딱 이거는 어떤 벌에 해당되겠다라고 해서 형벌을 정하는 거죠. 뭐 3년 징역을 하든가 해서 정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해서 다 심판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이냐면은 왕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대사후가 이옥성고우 왕이라. 대사후가 자기가 적상한 판결문을 누구한테 왕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럼 왕은 왕명 삼공, 왕께서는 그 세 명의 그 공들에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에게 명하여서 참청지, 그죠? 함께 듣는 거예요. 과연 저 대사후가 올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듣고, 그 다음에 삼공이 이 옥성고 왕이라 그래 다 듣고서는 알리면은, 왕이 명하면은 왕이 삼공에게 명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봐라 이 소리죠. 다시 한번 보고 삼공이 그 대사후가 올린 그 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서 이게 맞습니다 하면서 다시 옥성을 바로 이 옥이 이루어진 것을 왕에게 고하면은 왕이 다시 또 이제 삼류지 후에, 그죠? 제 형이라 세 번 그 유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해 주는 거죠. 이를테면 7살과 몇 살이죠? 7살과 몇 살이죠? 8, 90 노인네가 죄를 지었다 하면 이거는 사면을 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면해 줄지 아니한 건지를 검토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그 형벌을 지으니 이것이 바로 유용의 의라. 그러니까 임금이 뭐 이게 부드럽다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해 이게 최소한 이건 몇 심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한번 보고, 그죠? 옥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정옥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대사고가 보고, 대사고가 임금한테 보이면 임금이, 그죠? 삼공한테 보이고, 삼공이 다시 왕이니까 이거 뭐 거의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옥사는 누구냐면은 저 좀도둑이 아니라 이른바 뭐냐 반란죄나 제후들이나, 그죠? 공경대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요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그 사형의 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최소한,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대사고에서 임금까지 가는 거, 이게 삼심제도가 되는 거죠. 최소한 삼심제도가 보장되고,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재상고하는 방식도 이렇게 두는데요. 대체로 삼심제도가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드럽게 너그럽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뭐 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하는 것이 바로 유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했네요. 나머지는 거기 주자에 보면 주자는 괴명, 괴체, 괴덕, 이상, 괴변으로 석괴사라. 제일 아마 길게 보다. 괴명 뭐예요? 서합괴. 괴체 뭐예요? 불괴와 오랫괴. 괴덕, 그 다음에 괴덕은 뭐가 돼 있었죠? 하나 밝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동이 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상, 바로 불과, 그러니까 전과 례와 전이죠. 그 다음에 괴변, 그 다음에 유득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주자로 표현하자면은 아까 뭐 풍래 입계 육사효가 올라가서라고 하는 그걸로써 바로 누구예요? 문왕이 말씀하신 서합은 형하니 이용옥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몇 글자 6글자를 해석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까지 합시다. 상활 뇌전이 서합이니 바로 선왕이 이를 보고서 벌을 밝히고, 그 다음에 법을 바로 잡았느니라. 신칙했다라고 하는 칙자죠. 신칙은 뭐 올레자도 되고 묶을속자에다가 신칙했다. 법으로서 그저 바로 잡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명벌신칙이라. 그 다음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그때 왜 아예 머릿속에다 잘 담아오세요. 우리가 6대 형벌괴라는 게 있었죠. 6대 형벌괴 전부 다가 불괴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그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그건 체크하고, 일단 뒤에 있는 정자의 천,
상에 무도치자하니, 그죠? 이 도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상에 도치한 것이 없으니, 아마, 상에 도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원래는 위 보는 건데, 지금 뭐라 하면 뇌전 그랬죠? 공자가 상에 도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뇌하고 이 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전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전례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는 건 읽는 겁니다. 전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뇌전이라고 했으니까 상에는 다시 말 대상전에는 도취한 것이 없는데 아마도 이 문장은 조금 바뀐 것 같다. 호문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호문인 것 같은데 뇌전은 상수 병현지 물이니 그죠? 뇌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기다렸다가 아울러서 나타나는 물건이니 원래는 뭐예요? 번개가 먼저 땅 하고 치고 난데 그 다음에 몇 초 후에 오르릉 꽝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아울러서 나타나는 물건인데 영유 합상이라 그래서 이것이 합함이 있는 상이니라. 전명 그죠? 뇌는 우레는 밝고 뇌는 위험이 있으니 선왕이 관절내지 상하고 바로 우레와 번개의 상을 보고서 법기 명려 위하여 그 밝음과 위험을 법하여서 이명키 형벌하며 그 형벌을 밝혔으며 그 다음에 신칙하나 칙기 법령하니 그 법을 그래서 바르게 그죠? 바르게 폈으니 법자 이거를 법하는 자 본받는 자 명사리 그 사리를 밝혀서 위지 방자해라. 그래서 방비해야 하느니라. 뇌전이라는 말을 여기서 도치라고 해서 정자가 다시 한번 쓴 이유가 뭐냐면은 저 뇌와 풍귀에도 똑같이 뇌전이 풍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레꾀가 있고 여기서도 여기는 뭐 원래 이거는 맞죠? 우레꾀가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가 전꾀가 되니까 번개가 되니까 뇌전이 바로 풍이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전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아마 조금 뭐 잘못된 것 같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추측을 한다면 잘못되지 않고 공자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그 사업 옥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먼저 위험을 보이고 아마 그런 뜻으로 해야 될런지 뭐 이거는 일단은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뇌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작 전례라 그죠? 마땅히 전례로서 해야 된다. 먼저 밝게 살피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들어가 있는데 밝게 살피지 아니하면은 이게 옥사가 바로지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 뇌전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자는 주장을 했고요. 나머지 집에 가셔서 그 밑에 있는 앞주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셔요.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거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요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거기 뒤에 나오니까 초구에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이거는 개사전에도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죠. 공자가 이 초구에 대해서 소인은 불치불이니라 그랬죠. 부끄러움도 없고 인하지도 않고 불의 물이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일정 정도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개사전에 나오는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앞주는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정리해 보고 다음 시간에 하는 얘기하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